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괜찮은 회사 나간 사람들 지금 비참하게 삽니다. SNS가 망친 거죠. 그때 퇴사 브이로그 찍은 애들 지금 들어가 보면 마지막 게시글이 3년 전 이럽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니다 마음에 안 들고 힘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만두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그만둘 때 아무 생각도 없이 막 그만두면 안 되죠, 여러분. 항상 인간은 뒷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을 생각해야 돼. 뭐 내가 돈도 없고 지금 마땅히 할 일도 없는데 일을 단순히 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그만두면 안 되죠. 그러면 대가가 너무 세게 오죠. 특히 요즘 같은 시국은 직장을 그만둘 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만두면 재취업이 잘 안 됩니다. 네. 이직이 쉽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이직할 때 많으니까 그냥 진짜 바로 그만두고 이직해도 텀이 짧아요. 근데 지금은 텀이 너무 길어. 그 직장 그만두고 일자리 관리하면 쉽지 않습니다. 막 1년 동안 이제 일을 못 구하는 사람도 있고 1년 넘게 일을 못하면 사람이 불안감이 빠져요. 이게. 이러다가 나 영영 일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 들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 때는 어느 때보다 많이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좋은 회사를 다닌다면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네.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괜찮은 회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견기업, 대기업, 그리고 금융권, 공기업, 공무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괜찮은 회사는 누구나 이름만 들어 말만한 회사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수많은 경쟁을 치러서 소수만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런 곳을 박차고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내가 땡땡 기업 그만둔 이유 있는데 과연 그만뒀다고 자신들이 원하는데도 일이 풀릴까요? 아니, 직장 다니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못 살았는데 직장을 그만두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죠? 왜 사람들이 직장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걸까? 왜 보면 직장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일이 힘들어도 몸 상해가면서 일하는데 왜 그만두지 못하는 걸까요? 그분들은 알거든요. 뭐 직장에 살아남는 거, 일하는 거 쉽지 않지만 더 힘든 것은 직장 그만두고 살아남는 거. 이게 더 힘들다는 것을 그분들은 알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는 잘 모르잖아.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도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회사에 남아있어도 우리 부장님 차장님처럼 저렇게 일만 치여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머리 빠지고 술 담배 쩔어가지고 살 텐데 저게 내 미래인데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럼 저분들 저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들 처음에는 저렇게 술 담배 많이 하고 머리가 많이 빠져있지 않겠지.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업무에 시달리고 그리고 살아남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야 이게. 근데 저분들 왜 쉽사리 그만두지 못하는 걸까? 일단 책임져야 되는 처자식이 있고 아파트 대출금도 있고 그분들은 압니다. 내가 회사에서 이만한 돈과 복지를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쯤 나가면 이만한 복지와 돈은 남은 인생에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알죠. 직장 생활도 힘들지만 직장 생활보다 더 힘든 게 나가서 살아남는 거. 뭐 사업이나 장사 같은 걸로 살아남는 거. 특히나 요즘에는 뭐 직장 그만두고 자영업하면 웬만하면 다 망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죠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요즘에는 뭐 장사에도 잘 되는 집 찾기가 많이 힘들고 오픈별 같은 것도 별로 없다 보니까 여느 때보다 뭐 직장 그만두고 이제 뭐 창업하는 것도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나이드신 분들 직장에 붙어 있고 싶어 해요. 회사에서 강제로 이제 내보내지 않는 이상 붙어 있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얘기하셨는데 자기 회사가 중견기업인데 중견기업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자기 회사에서 자기는 뭐 나가서 사업하겠다고 그만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몇 년 뒤에 회사에 다시 왔는데 이제 마시고 사들고 회사에 찾아온 거예요. 뭐 부장님 만나러 왔다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다녔는데 우리 회사를 다녀가지고 사원 때까지 일했는데 퇴사했어요. 퇴사하고 나서 다시 찾아뵙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한참 뒤에 뭐 바카스 한 박스는 아니면 이제 과일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한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경비실 같은 데 와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 기억나시죠? 예, 저 그 자재과에서 일했는데 예, 아 기억나시는 거네. 예, 반갑습니다. 저 그 여기 인사과 그 박 부장님 좀 만나러 왔는데 아 그럼 잠시만요. 보통 중견기업이면 경비실 있죠? 보통 경비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냥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막죠. 그래서 보통 입구 쪽에 보면 경비실이 있습니다. 원형으로 된. 그 들어와서 누구 만나러 왔냐? 그러면 이제 내선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아 여기 경비실입니다. 여기 그 전에 그 자재과 일했던 예, 김땡땡 왔는데 그 인사과 부장님 보러 오셨다고 하는데 예, 그쪽 모실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딱 보내주거든요. 근데 보통 무슨 목적으로 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일단 좋은 목적이 아닙니다. 예, 두 가지 목적이에요. 보통 그렇게 이제 좀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와가지고 뭐 회사의 부장님 보통 부장님이나 이제 부서장님 보러 온 거예요. 팀장님이나 회사에 이제 그 권력자분들 있잖아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취업 자리 봐달라는 겁니다. 취업 자리. 그러니까 이제 중견기업 원청 일자리가 아니라 보통 중견기업도 안에 보시면 하청업체 있거든요. 예. 제조업이면 보통 그 중견기업 원청이 있고 그 중견기업 안에 이제 사내도급 업체가 한 세네 개 있습니다. 예. 보통 중견기업이면 퇴사하면 재입사가 안 되거든요. 본인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 있으면 좀 넣어달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청업체에 혹시 자리 있으면 좀 얘기해가지고 좀 일자리 좀 넣어달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다? 나하고 나서 인생이 꼬였다는 거예요. 예, 보통 직장 그만두고 이제 인생이 꼬인 분들이 다시 회사에 찾아옵니다. 보통은 이제 그런 하청업체 재입사건이요. 예, 많아요, 여러분. 많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부장님 통하면 부장님 통해가지고 그 도급업체 뭐 사장이나 얘기하면 바로 넣어줄 수 있거든요. 보통 사내 도급업체는 채용 공고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인맥으로 좀 비싼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집 일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다 들어가겠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통 직장 좀 그만두고 한다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영업 같은 거, 뭐 정수기 영업, 보험 영업 같은 거. 그래서 그 만나다 왔다는 핑계로 이제 보험이나 정수기 같은 거 팔려고 온 거예요. 영업하려고. 그 두 가지입니다, 이게. 대부분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대부분 게. 이거 아마 중견기업 다니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보통 나오고 나서 한다는 게 다 저런 거예요. 한다는 게. 그럼 나오고 나서 이제 다닐 때보다 인생이 꼬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객관적으로 좋은 회사를 다닌 분들은 퇴사하는 거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봐봐요. 나가서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뭐 일이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참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대학원 연계 과정으로 석사 졸업할 때쯤 공기업 입사한 친구가 있는데 관두고 지방직 공무원 하다가 또 관두고 지금 중소기업 다니는 동기도 있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대학원 연계 과정. 아, 대학원 석사라도 들을 수 있구나. 왜 이런 삽질이 하는 거지? 대학원 석사 졸업하고 공기업 입사하면 나이가 30 넘었겠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 한참 먹고 공기업 들어왔는데 관두고 뭐 때문에 관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지방직 공무원 하다가 관두고 내가 봤을 때 돈 때문에 관둔 것 같아. 돈 때문에.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기업 석사를 나오신 분들은 박봉의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공기업이 있고 일반 공기업이 있거든요. 공기업도 영업 편차가 엄청 심합니다. 엄청 심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만약에 뭐 한정이나 인국공, 뭐 한국마사에 조폐공사 같은 데 공기업 들어갔으면 안 그만뒀을 거야. 왜냐? 돈이 좀 주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공기업 중에서 좀 등급이 낮은 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받아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거면 공무원이 낫겠다 싶어서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공무원도 월급이 적은 거야.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근데 그만두고 나서 산다는 게 중소기업이야. 가만끈에 비해서 행동하는 게 별로 안 좋네 이게. 저래 중소기업 다니면 또 공무원이 간절할 텐데, 왜냐면 공무원은 시간 전에 월급이 오르잖아요. 공기업도 시간 전에 월급이 오르는데, 중소기업은 시간 지나다 월급이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닌데. 그리고 석사는 중소기업에서 갈 데가 많이 없어요. 석사가 애매한 게 뭐냐면, 석사는 취업할 곳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이에요. 중소기업도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석사 전공 살려가지고. 연구 쪽 말고는 없어요, 이게. 그 이분이 중소기업 다니다가 지금 그만두지도 못하겠네. 왜냐하면 본인도 알 거예요. 지금 나이가 찰 대로 찼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도 월급 적다고 복지안 좋다고 그만둬버리면 사실상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많이 없다는 거 알겠네요. 그러게 그냥 웬만하면 공기업이나 공무원에서 그냥 몸다고 다니지. 이게 석사 졸업하면 안 좋은 게 아무래도 내가 가방끈이 길고 이제 교육에 투자한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보상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그래도 석사까지 졸업했는데 이 주도 월급 받아야지. 그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오히려 악수가 돼버린 거네. 차라리 그냥 내가 지금 공기업이 어디야 그래도 월급 적어도 그래도 공기업 안 잘리니까 그냥 뭐 정부 치고 다녀야겠다 했으면 이분이 이렇게 안 됐겠죠. 아무튼 여러분 객관적으로 괜찮은 곳이면 뭐 다니세요 그냥. 나가면 더 좋은 게 있겠지 하다가 인생 꼬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